자, 안녕하세요. 쥐타짜 안기였습니다. 자, 오늘 오후 6시 42분입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 CCS를 보유하신 분들은 상당 부분 많이 힘드실 거예요. 자, 일단 여러분들께 오늘 영상을 찍어드릴 때 이렇게 할게요. CCS는 분명히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정확히 이렇게 움직인다는 건데, 자, 여러분들 해법을 오늘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분명히 CCS는 지금 3월 4일이라고 하는 미국 물리학회에 대한 부분의 이벤트를 가지고 움직였다. 이 생각하시는 분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유는 이 시나리오를 가만히 보십시오. 어디서부터 움직이죠? 1월 30일부터죠. 1월 30일은 언제입니까? 맞아요. 유상증자를 들어가겠다 말겠다 해서 한번 지연을 했던 거죠. 자, 이때 예, 맞아. 2월로 넘겨버리죠, 공을. 결국은 과거의 이 매각 사건을 이루어 놨을 때 요 부분, 그쵸? 훼손이 있었고 요 부분에서 퀀텀 에너지 이 근무했던 사람들을 사내이사 후보군으로 올렸다 말았다. 그런 다음에 아니다. 그쵸? 요런 부분의 훼손. 담보대출의 매도. 요런 부분들이 계속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제가 했던 말은 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테라사이언스라는 종목을 한번 봅시다. 과거에 똑같은 명동사체를 등장시킨다. 결국 담보금에 대한 해소 이후에 이 과정만 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중요한 거는 지금 와 있는 주가에서 어떤 해법이 존재할까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자, 이걸로 대체하겠습니다. 저 개인 채널인데요. CCS 이때가 2월 22일이네요. 가격 한번 살짝 볼까요? 2월 22일. 요 부분. 요 부분이네요. 그쵸? 요 부분에서 제가 영상을 찍었는데 오늘 최종 해법도 말씀드릴 거고요. 어떻게 하면 작전주나 테마주, 급등주를 다루는 방법을 통해서 앞으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고 정상적인 종목을 가지고도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께 일러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그래도 많은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자, 전 이제 올해 54세 됐습니다. 미리부터 말씀드린 건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1000억을 운영했었습니다. 불과 이제 필드에서 한 2년 전까지 뛰다가 지금은 제가 이제 경제연구소를 만들어서 금융기관 대상으로 해서 이제 어떤 그 자문을 좀 하고 있어요. 네, 자문역을 맡고 있는데 어떤 주식을 투자하든가 이런 걸 하지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에 대한 부분이 과거 제가 석 달 동안 경제 유튜버 할 때 연을 맺었던 분들이 야, 이거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보세요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영상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시죠. 자,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건 근거 없는 이야기예요. 근거 없는 이야기를 가장 싫어합니다. 자, 테라사이언스라고 아세요? 요거 한번 보시죠. 자, 유상증자 불발. 좀 세게 적었죠. 아센디오라고 하십니까? 권영환 교수는 아센디오로 이동합니다. 자, 깡통 계좌를 원하시는 분들은 원치 않은 분들은 필수 시청 바랍니다. 같이 봅시다 한번. 자, 안녕하세요. 자, 테라사이언스 이야기를 합니다. 수요일 이 가격에서 재차 급락합니다라고 해서 영상을 찍어 드렸어요. 봅시다. 자, 안 됐습니다. 지금 CCS가 이제 뭐 상한가 간다 만다 해서 이렇게 쌓여 있는데요. 이거 돈 안 들어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장난에 쓰지 마세요. 자, 결국은 이런 패턴은 이걸 또 돈이 들어왔다는 표현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결국은 테라사이언스, 다보니크, 아센디오 이 셋을 동원해서 퀀텀 포트에 대한 부분 유상증자를 한 거잖아요. 이거는 들어왔다라는 표현을 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이루어져 있어요. 자, 상한가를 가서 요 이전에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은 주식 잘하면 원이 없겠다라고 해서 공부방입니다. 공부방. 예, 공부방. 제가 원래는 공부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방인데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유상증자 150억, 전환사채 100억. 제가 여기서 금방금방 일러드리는데 기존 납입일이 2월 28일이었다. 4월 29일로 변경됐죠. 그죠? 아센디오 100억. 이건 뭡니까? 결국은 이들의 의도는 이 항상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인다는 거죠. 자, 그 이전에 한 이걸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 자, CCS 그리고 테라사이언스. 근데 담보권자 명동사채 담보권자도 똑같은데 반대 매매도 똑같아요. 자, 이거 좀 근데 이번에 증자에 참여한 애들도 얘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 자, 이거는 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다보링크 똑같죠. 그쵸? 자, 아센디오 최수종이 있는 회사라고 하죠. 자, 어떻습니까?
자, 요 부분은 작전이라는 부분을 인식을 해야 돼요. 작전주 맞습니다. 미리 말씀드려요. 작전주는 작전주처럼 다루는 방법도 오늘 말씀드릴 거니까 영상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튀기지만 자꾸 위에서 때려먹고 하는 거고요. 이거 안 들어옵니다. 이게 시간의 이 상한가 갈까 말까 하는 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서 자, 이 테라사이언스라는 종목인데 사실 이게 리튬 에코프로와 금리양의 주가가 가장 좋았을 때죠. 이때 한번 제가 체크 한번 해볼게요. 이때죠. 자, 5월 달부터. 근데 갑자기 신한 앞바다에 리튬이 있다 없다. 갑자기 관련 없는 사업성을 이끌어내요. CCS 역시나 관련 없는 사업을 이끌어내잖아요. 그쵸? 자, 작은 종목들로 가면서 신한 앞바다에 리튬이 추출되는데 생각해보세요. 자, 이 테라사이언스 같이 비교 설명을 해드렸어요. 혹시나 이 종목도 보유하신 분들이 있을까봐 끝까지 보세요. 그러면 이 빠질 때는 CF들 가지고 라다견 임창정 기억하시죠? 빠진 다이 베팅하는 상태. 그걸로 수익 내고 다시 이 급등에 먹고 다시 그리고 나중에 들어와. 자, 결국은 이들의 의도는 다음 날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하기로 했다가 취소시키죠. 자, 이때 유상증자 지연시킬 때, 그쵸? 이들의 시나리오는 분명히 이 공시사항을 보면서 일정 부분 추천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자,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게 또 듣기 불편하실 수는 있지만 해법을 일러드린다 했어요. 3월 4일 날 실적도 등장을 시키고 대표이사도 변경시키고 낼 건 다 안 해버리죠.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공시사항에서 보게 되면 IR 활동을 하겠습니다라는 거. 이거 본 적 있어요? 네? 본 적 없으시다고요? 자, 봅시다. 이들의 의도는 최대 주주 변경권을 떠나서 이때입니다. 기업 설명회 활동을 하겠습니다. 왜? 우리는 할 말이 많거든요. 라고 해서 공시를 했다가 쓱 이렇게 바꾸죠. 1월 26일, 4월 30일로. 그러면 이들이 할 말이 있다라는 건 뭘까요? 이미 초전도체 이야기는 끝나버렸을 때 기관 대상으로 아예 활동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네들의 의도는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날짜는 4월 30일 이전에 단발성으로 한번 피날레를 한번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폭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 영상을 찍으면서 항상 이 종목에 대한 부분 경계심을 알리고 축제는 즐기세요. 3월 4일 미국 물리학회. 근데 중요한 건 맞습니다. 권영환 교수가 특허권을 포기해버렸죠. 자, 잘 생각해보세요. 퀀텀 포트, 퀀텀 에너지. 자, 결국은 뭔지 아세요? 이들의 의도는 주가를 끌어올리는 날짜를 특수적으로 이용한다는 거고 테라사이언스의 담보권자를 이용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정확한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 머리 위에서 놓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쵸? 자, 이 부분. 자, 일단 이 자료 먼저 드릴게요. CCS CFD 자금 상환이라. 아니, 이거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하실까봐. 자, 미리부터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CCS는 CFD를 이용해서 끌어올립니다. 과거의 임창정, 라더견 사건처럼 주가를 끌어올리고 내릴 때 사용할 수 있는 10배의 레버리지 상품입니다. 이들은 빠진다에 베팅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4월 30일이라는 이벤트 이전에 얘들은 특수한 날짜를 정해서 이렇게 맞아요. 상환이 일어날 거예요. 그날 급등하는 두 번째만 이 거래일만 우리는 여러분들은 대응하시고 손실폭을 좀 줄이세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방송이었던 기업이에요. 자,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자,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 010-4822-8706입니다. 자, 이쪽으로 CC 그리고 공부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아니, 공부는 또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하실까봐 아직 보도되지 않은 자료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영상을 찍기 위해서 각 증권사 임원을 통해서 후배들에서 펀드 매니저 후배들한테도 다 이제 CFD 상환 일정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알아냈으니까요. 여러분들 반드시 그들 머리 위에서 한번 놀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의도를 알면 왜 그럴까? 그들의 머리 위에서 놀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모르면 혹시나 여러분들에게 경고 종목을 풀리게 되면 급등 나올 겁니다. 이런 생각하시는 부분들 절대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특정 일에 대한 수급으로 이끈 건 수급으로 끝내야죠. 자, 보세요. 이게 경고 종목 해지됐다고 해서 급등 나옵니까? 그러면 관련 초전도체 관련 이런 게 급등 나옵니까? 아니죠. 파워로직스. 목이 좀 안 좋네요. 댓글로 화이팅! 예. 쥐타짜 안 교수 화이팅. 여러분도 화이팅입니다. 댓글 달아주시면 많은 힘이 됩니다. 역시나 오릅니까? 아니에요. 현실을 인지하는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제 도움이 되려드리고 싶고요. 근거 없는 영상을 통해서 무조건 갑니다. 이런 거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아까 그 말씀드렸던 대로 자료집을 보내드린다고 했죠. 이날은 분명 급등 나와요. 이 부분 참고하시고 공부방 주소라고 해서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유는 여러분들이 조금은 좀 체계적인 투자를 했으면 좋겠어요. 미리 말씀드리면 공부를 하기 위한 방이에요. 자, 종목을 빠져들게 되면 실수가 반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큰 판, 시장을 먼저 보고 산업이라는 큰 판을 보게 되면 실수를 0으로 줄일 수 있다 이겁니다. 자, 한번 간단히 볼까요, 여러분들? 자, 뭐 오늘 있었던 거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 구분하지 맙시다. 이 방 링크 주소 보내드릴 거고요. 제가 간간히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과 소통하고 있으니까 자, 반드시 CC 공부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링크 주소 보내드릴게요. 자, 봅시다.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 구분하지 맙시다. 그쵸? 시간의 추가 상승 나옵니다. 금양이라는 종목도 오늘 급등 나왔어요. 근데 이유는 오전에 올려드리는데 아니 뭐 또 종목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잘 보세요. 큰 산업군을 만나야 된다. 뭐 초전도체 이야기는 뭐 이제 미리부터 말씀드렸던 거고. 자, PNT도 오늘 좀 다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자, 중요한 부분부터 봅시다. 뭐 시장보다는 2, 30분 정도 정보가 빠를 겁니다. 자, 알테오젠 신고가 같습니다라고 해서 이게 바로 산업군을 맞추는 게임입니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자, 여기 계신 분들 일단은 알테오젠 보기 전에 보게 되면 손실을 확대하면서 계속 차트 매매하고 테마주 거래하시는 분들도 이런 수익률을 발생시키고 있어요. 이걸 좀 키울 수 없나? 제가 컴퓨터를 잘 못해요. 이런 기능들을 사용 잘 못합니다. 1,900만 원 이렇게 예, 수익내고 있죠. 정상적인 구조. 여기 계신 분들 그 말 하더라고요. 이렇게 어, 차트를 보고 테마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었네요. 이러더라고요. 중앙첨단소재, 일진전기, 덕산테코피아. 근데 그냥 종목을 늘려드리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이따 보여드릴 텐데 공부를 하실 분들만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을 분들은 들어오지 마세요. 최근 들어서 제가 엔캠이라는 종목을 이렇게 소개시켜드리면서 덕산테코피아, 솔브레인홀딩스 이런 종목들도 같이 보세요. 이게 바로 산업입니다. 이 2차전지 전해액 산업에 대한 부각입니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 같이 올랐죠. 근데 큰 폭 한 2배 오른 게 있고 3배 오른 게 있고 뭐 80% 오른 게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손실률을 0으로 바꾸는 게임이라는 거예요. 자, CCS도 여기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다룰 텐데 자 봅시다. 뭐 이런 재밌는 얘기도 하죠. 코인 시장이 좋다 보니까 간식 준비해뒀어 아들아 했더니 엄마나 주식해.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었지 않을까요? 자 이런 부분이에요. 뭐 일진전기, 재룡전기. 자 어제 보게 되면 아까 보신 것처럼 저기 순택신가요? 정말 잘하시긴 했는데 변압기 쪽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급등 나왔는데 재룡전기 역시나 어제 상한가 갔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어제 올려드린 것 중에 안 오른 종목이 있었죠. LX, 일렉트로.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거. 그죠? 어제 올려드렸던 건데 결국은 뭐예요? 오르는 거 순반적으로 움직이죠. 이게 바로 시장의 판을 알면서 산업군을 투자한다는 거고. 금양 급등 이따 보여드릴 텐데 SP소프트, 투비소프트 로봇주들 급등, LIG 넥스원도 버스트로보틱스 인수했죠. LS 일렉트로닉도 얘기하지만 자 봅시다. 언제 말합니까? 오전 9시 4분에 당일을 로봇 관련주를 한번 합시다. 로봇 관련주 달아봅시다. SP 자 볼까요? 흰 고양이고 몽 고양이 구분할 필요 없어요. 산업군을 만나면 잠자던 애들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투비소프트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SP 역시 이렇죠. 자 이게 바로 시장의 판이라는 거예요. 이런 판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제가 신선델타테크 오늘 이것도 급락 나왔죠. 제가 뭐라고 했냐면 자 약폭을 줄입니다. 단기로 파세요. 마이너스 5% 정도엔 파세요라고 했어요. 오늘 급락 나왔죠. 근데 오전에 하도 이것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자 이거 뭐 금양 아까 이야기해드린 거 오전 9시 11분에 올려드렸죠. 라이브 방송을 통했고 자 시간 땡겨서 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급락인데 아니 이거 뭐 실시간 뭐 정보 전달방 아닙니다. 라이브 지도 들어오세요. 신성델타테크 제가 얘기하는 대로 빠지고 있죠. 최대한 단기 거래만 해봅시다라고 해서 오늘 오전부터 빠질 때 일러드렸죠. 예. 시초가에 이 물량 어차피 3월 4일 이벤트 끝났으니
이 매물이 출이될 겁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5% 정도에 팝시다. 근데 마이너스 2%까지 올랐어요.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급등주를 다루는 방법은 급등주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 자, 그리고 어제부터 보세요. 중앙첨단 소재, 일진전기, 덕산테코피. 이걸 끌고 올 수 있느냐는 뭘까요? 차트를 보는 걸까요? 뭐 이렇게. 그렇죠? 아, 중요한 거. 이거 보세요. CCS 손절매하고도 이분 거꾸로 오늘까지 하면 이 손실 부분 다 만회한 거 아닙니까? 그쵸? 자, 판을 읽는 투자가 중요한 거예요. 산업군을 만나야 된다. 뭐 한미반도체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한미반도체 이따 잠시 알테오젠이랑 보여드릴 텐데 한미반도체가 10조 원이 넘어요. 큰 종목이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잘 보세요. 어제 어떤 현상이 나올까요? 한미반도체 이런 급등 현상이 나온다. 10조 원짜리가 상한가도가 HBM, 자 SK 하이닉스 이런 큰 종목들도 움직일 수 있는 건 뭐죠? 반도체, 반도체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 반도체의 순환 과정에서 HBM의 역할, AI 반도체 이게 순환매예요. 이런 큰 종목들도 움직일 수 있는 게 시장의 산업이라는 거예요. 자, 쭉쭉 올려드리죠. 한미반도체 분명히 이야기해드렸습니다. 라고 하면서 쭉쭉 올려드린데 덕산테코피아 어제 올려드린 거죠. 9시 17분. 어제 어떻게 되죠? 한 10%밖에 오르지 못했었는데 제가 산업군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덕산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수익을 안정적으로 앞으로 낼 수 있을 거예요. 저 CCS도 제가 이 방에서는 다루도록 할게요. CC 공부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정확히 CC 공부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텔레그램에 링크 주소 보내드릴 거고. 자, 결국은 이렇게 상한가를 가죠. 이 잡주가 아닙니다. 테마도 아닙니다. 산업이 움직인다고 표현을 해요. 왜? 정상적인 구조로 시장에서 원하니까요. 광무, 중앙첨단 소재 이렇게 해서 쭉쭉 올려드리고 신성 델타 테크는 타점 매도합시다라고 해서 쭉쭉 올려드리고 그쵸? 자, 중요한 건 여기서 알테오젠 이야기를 하는데 투자 포인트가 어떤 건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든 이게 다른 말이 아니에요. 자, 반드시 여러분들 이 공부하실 분들만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알테오젠 이렇게 올라가죠. 근데 잘 보세요. 뭐예요? 어? 이거 뭐 바이오 종목 아니에요? 그냥 오를까요? No. 시장을 먼저 말하라는 뜻은 제롬 파월이 금리 동결을 했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많은 바이오 기업들이 오를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됐다. 그냥 오르는 게 없어요. 근데 제가 이거 언제부터 11월 8일부터 계속 올려드리죠. 그죠? 땡겨서 보세요 날짜를. 근데 중요한 건 알테오젠 힘을 넣어주는 소식입니다라고 해서 나이스 샷이라고 해서 뭐 신성 델타 테크도 단기 거래 마지막으로 합시다라고 했는데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교육부 2,000명까지 증원 늘린다. 이날이죠. 그죠? 추가 급등 2, 3%에서 급등 나오고 또 급등 나오죠. 뭐죠? 맞아요. 이번에 의대 정원 수를 늘려버린다는 말 때문에 의사들이 파업한다 만다 하죠. 그러면 항암 주사를 병원 가서 맞아야 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파업해버리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도 막을 수 있다. 결국은 뭐 마일스톤 기술 이전 비용 1,000억 받았다 의미 없어요. 그거는 환경에 대한 부분이 중요해요. 바이오 기업이 오를 수 있는 환경, 시장 여건, 금리 동결 이 부분에 플러스 알파적으로 힘을 실어주네요. 물론 여기서부터 제가 말씀드렸죠. 제롬 파월이라고 하는 한국은행의 총재는 금리를 동결시킨다. 환경은 돼 있다. 근데 이게 바로 단기적으로 산업군이지. 항암 환자들이 병원을 못 가는데 힘을 넣어주는 소식입니다. 이거예요. 이 판을 알자 이거예요. 한미반도체도 언제부터 올려야 되지 한번 봅시다. 한미. 계속 올려드리잖아요.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이야기해드렸습니다. 10월 23일부터 쭉쭉. 이게 바로 판을 알자 이겁니다. 여러분들. 잘 되길 희망하고요. 이런 판을 알게 되면 실수를 빵으로 만들 수 있어요. 0으로 만들 수 있다. 실수를 0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이 CCS도 똑같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 얘네들이 이렇게 해서 3월 4일을 향하고 있구나. 그러면 3월 4일에 이벤트가 끝나면 이렇게 해서 기대감이 소멸되겠구나. 아, 1월 30일 IR 활동, 유상증자, 지연 들어온지 마는지 이 부분이 마지막 피날리 정확히 그렇겠구나. 실적은 안 나왔네? 이때 나오겠구나. 결국은 이들의 의도를 알면서 그들의 머리통을 치면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어쩔 수 없이 CFD의 상환을 통해서 단기 반등이 있을 수 있는 그 날만 공략해야 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지만 그 다음엔 정상적으로 거래하더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해되셨나요? 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맞췄다가 아니고요. 종목에 빠져들지 말고 확산을 하시죠. 그러면 제가 이 영상을 찍어드릴 때 G타짜 안 교수 친 다음에 이제 제 채널에 들어오시고요.
항상 테마를 알리는 거는 물론 신성델타테크가 주도를 했지만 중요한 건 전부 다 과거에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죠. 이게 고봉 신호라는 거예요. 일정에 맞춰서 고가를 찍는 뭐 테마라고 해야 되겠죠. 이런 종목들은 덕성, 그쵸? 역시나 지금 여러분들 CCS도 사실 뭐 충북 방송 때문에 이때는 아니었지만 이때 편입이 돼 버렸죠. 테마로. 그러면서 마지막 권영환 교수가 난 포기하겠어. LK99 특허권에 참여하지 않겠다. 의도적인 부분이 없었다고 생각하지. 그들의 머리 위에서 노는 투자를 선배님들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영상을 찍고 있어요. 자, CCS, CFD 자금 상환인 이때만 좀 공략을 하고요. 공부방 주소 보내드릴 거니까 공부하실 분만 들어오세요. 조금 힘들긴 할 거예요. 하루에 적어도 5분에서 10분 동안은 여러분들 강제적으로 제가 공부를 시킬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미리 말씀드리면 금전을 요구한다 이런 말을 하는데 금전 왜 제가 요구하죠? 네. 미리 말씀드리면 절대 저는 그런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기부하십시오. 그렇죠? 고환이든 양로원이든 인생의 선배님들 힘든 과정이 많았죠. 자, 이거 반드시 받아가시고요. 고부방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과정이 많았지만 다 이겨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MZ 세대처럼 기민하진 못하잖아요. 빠르진 못하더라도 정확한 판단을 가지고 앞으로 정상적인 투자를 통해서도 우리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한번 들어보실래요? 일단 공부방 내용. 예. 상대에 나 있는 전화번호 CC 공부라고 해서 보내주시고요. 자, 한번 첨부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교육을 한다는 그 뜻은 여러분들이 건전한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어떠한 세력들의 의도를 알고 그리고 시장의 산업을 알고 그리고 사이클을 이해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 엔캠이라는 종목이 이렇게 급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하나씩 종목들을 나열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실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도 말씀드릴게요. 뭘까요? 2차 전지의 핵심 소재는 첫 번째 뭐죠?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그리고 전해액입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 뭐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없는 전기차. 그러다 보니 수요가 감소되고 있죠. 이걸 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예요? 전해액입니다. 왜요? 자, 양극과 음극을 오가는 부분. 리튬 이온이 오가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리튬 이온이 잘 오가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요소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바로 전해액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거는 바로 엔캠. 그쵸? 미중 무역 갈등. IRA의 최대 수혜. 그쵸? 자, 이 부분. 중국의 광물을 쓰지 마라. 쓰게 되면 보조금 혜택을 주지 않는다. 이게 바로 엔캠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에코프로 머티를 한번 이 바로 일전에 17대 1이라는 경쟁률을 하락시킨 그들의 의도 뭐죠? 2차 전지 전 업종의 공매도가 가장 많으니 얘를 어떻게든 이용하고 싶어. 그러면 얘를 떠서 시작하게 되면 공매도를 비싼 값에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싫다는 의도. 그러면 주가는 분명 이런 희소성의 원칙에 의해서 중국 제1의 전구체 회사는 중국 회사입니다. 미국은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중국의 전구체를 쓰지 말아라고 하죠. 결국은 얘가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자, 요 부분의 주가 조정 MSCI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덱스에 포함되는 이 수급 이런 변동폭은 피해가고 즐기고 그렇죠? 자, 요 부분을 제가 엔캠을 사례를 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죠. 그렇죠? 자, 그러면 최근 주가 상승률 좋았던 종목들 HLB라는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언급해 드리면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죠. 왜 그렇습니까? 바이오 종목이다. 근데 바이오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요소는 뭐냐라고 하면 제롬 파월이라는 사람을 말씀드렸죠. 한국은행의 총재 같은 사람. 어떤 말을 했습니까? 금리 인상, 금리 인하, 금리 동결에 따라서 시장은 들쭉날쭉할 수 있는데 바이오 업종의 특성상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부채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달 비용이 늘어난다고 했죠. 아하, 얘네들은 금리 동결 또는 금리 인하가 됐을 때 주가가 급격하게 오를 겁니다. 12월부터 그 시즌이 등장을 했죠. 자, 이 부분은 자, 종목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됩니까? 산업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됩니까? 이게 바로 라이브 방송에서 다루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자, 여러분들 급등하는 종목들 중에서 이런 실수를 반복할 수 있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에브리 보십니다. 자, 뭡니까? 그냥 오릅니다. 이것도 정말 뭔가 재료가 있겠지.
근데 한 방 때려맞죠. 이유 뭐죠? 이 종목만 올랐죠. 산업군을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그 뜻은 무엇이냐? 자 봐요. 이 엔캠이란 종목이 오를 때도 혼자 올랐습니까? 아니요. 물론 주도적인 역할은 했지만 덕산테코피아, 전해익을 다룬 업체죠. 솔브레인 홀딩스. 자 봅시다. 크고 작고의 수급을 등장시킨다는 거예요. 주가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쵸? 자 동화기업 어떻습니까? 이런 현상은 산업군을 이끌고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느껴야 될 사실은 뭐가 있을까요? 이런 엔캠도 그리고 이런 HLB도 그리고 맞습니다. 이런 알테오젠도 그냥 만들어진 건 없다. 알테오젠 말씀드리면서 했던 말은 뭡니까? 이때 제가 언급을 해드렸죠. 뭐라고 했죠? 맞습니다. 의사들의 파업, 그쵸? 의대 정원을 늘린다 만다 했을 때 복부의 피하 지방에 본인이 직접 집에서 항암 주사를 맞을 수 있다. 이 부분이 우리가 흔히 아는 여러분들이 뭐 원격 진료다라고 해서 이런 비트 컴퓨터 이런 것들도 최근에 많이 올라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마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항암 환자들이 가장 시급하잖아요.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의사들이 없게 되면 그러면 파업 사태에 얘는 어떻게 된다? 기술 이전이 됐다라는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도 있지만 결국은 주가의 상승은 어디서부터 이어진다? 12월에 가장 즉각적으로 움직인다. 산업을 맞추는 거예요. 바이오 산업의 시그널을 알아낸다는 거죠. 그러면 최근에 있었던 뭐죠? 의사들의 파업, 의대 정원 숫자를 늘리게 되면 파업을 하겠다. 이게 바로 간편하게 항암 주사를 본인이 직접 집에서 맞을 수 있는 부분이구나라고 해서 우리는 캐치를 할 수 있는 요소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장을 읽고 산업을 읽고 업종을 읽고 그리고 종목을 찾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종목을 보면서 하게 되면 깊이 있는 분석은 들어갈 수 있어도 중간에 큰 조정이라는 부분은 캐치할 수 없다. 과거 코로나 때도 똑같지 않았습니까? 경제 위기, 경험하지 못했던 질병, 그냥 몸으로 때려맞게 되죠. 항상 중요한 건 시장을 먼저 알고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들 머리 위에서 놀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라는 건요. 한두 명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뭐 맞췄다. 그리고 종목이 어떻다. 이런 부분보다 큰 산업을 보고 탑다운 방식이라고 합니다. 시장, 산업, 업종, 그리고 종목을 찾는 부분. 이 부분이 형성되게 되면 저처럼 20년 동안 자산운용사 있었고 15년 동안 스타 펀드맨상을 받았던 이유, 1000억을 운용하면서도 항상 스타 플레이어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근간을 가지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올해 54세 됐습니다. 여러분들, 선배님들, 여러분들은 연륜을 가진 투자하잖아요. 그렇죠? 제 영상이 그렇게 재미있지는 않을 겁니다만 중요한 건 우리는 자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한번 사본다고 해볼까요? 교육 내용 중에 이런 부분도 제가 첨부를 하는데 자 어떤 식입니까? 아파트를 살 때 아파트 수를 늘리면 무조건 수익이랍니까? 아니죠. 금리 인하기에 저금리로 조달을 해서 아파트 수를 늘리고 부동산 경기가 상승을 했을 때 상승을 할 거라고 확신이 들었을 때 베팅을 해야 수익을 내는 거죠. 1억이 있든 10억이 있든 100억이 있든 중요치 않는다.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산업의 사이클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크게 먹고 작게 먹고에 대한 부분을만 고민하면 된다. 이게 바로 제가 15년 동안 얻었던 시장의 논리고 원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얻었던 해답입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성공 투자하시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자, 감사합니다.